제10회 대선 충남의 선택 서태한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을 섭외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성일종 국회의원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대담 사회를 맡아주실 충남미디어센터 명노희 대표님의 소개 인사로 이 오프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미디어센터 대표이사 명노희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충남 유일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충남의 명사들을 모시고 대선 충남의 선택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참여해 주신 성일종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성일종 국회의원님 짧은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삶을 아주 많은 곳에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의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끝나가는 현상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독감도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지만 시간 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단계라고는 희망 섞인 전망이 있습니다. 이 위기 잘 극복하셔서 건강들 유념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요, 곧 3월 9일에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의 판도를 가늠해보고 또 대선과 서태한의 관계도 한번 예측해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성일종 국회의원님께 가벼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국회의원님, 제가 오늘 국회의원님을 뵙기 전에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네, 모든 인터뷰 통틀어서 우리 명노희 대표님도 지금 좀 많이 긴장도 되시고 저 또한도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굉장히 설레었는데요. 요즘 제가 국회의원님을 영상, 그 유튜브 토론회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혹시 벌써 유명 스타가 되신 기분 들으셨죠? 요즘 좀 많이 그런 거를 좀 실감하시나요, 인기를? 유명 스타는 아니고 네.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네. 나가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주로 많이 싸우거나 또 아니면 경쟁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가다가 보니까 그냥 많이 알아보는 정도지 뭐 인기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성일종 의원님 지금 현재까지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 도민, 서산, 태안, 당진 이쪽 시민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떤 대선 정부의 역할을 했고 향후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다.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주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당에 아주 공정한 후보가 뽑힐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히 여론조사 이것 때문에 거의 분당 사태가 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무런 잡음 없이 여론조사 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매끄럽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왔고요. 나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 전략도 마련하고 특히 TV 토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단장을 맡아서 일을 해왔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요상 그런 이제 단일화 문제, 협상의 문제 이런 것 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단일화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은 가벼운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무거운 것부터 하세요. 무거운 것부터 좋습니다. 충남 정가를 돌다 보니까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도지사 후보군들이 거명되는데 군데군데서 그래 다코스는 사실은 성일종 의원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건 설인가요? 가능성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방송 출연에 대한 빈도수가 높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당내에서는 광주 문제 같은 경우를 우파정당에서 다 풀어제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주목도가 좀 높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대선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의원님 충남에 득표를 위해서 충남정이나 서태한 당진 관심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의미 있는 공약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후보께서 비교적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요. 그래서 우리 서산, 태안, 당진 이쪽은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A, B, C로 하면 C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의료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와 심장이 병원의 1번 기능을 해야 돼요. 뇌 문제가 있거나 심장이 멎어지면 바로 죽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병원까지 천안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20분 걸리잖아요. 아니면 인천에 있는 병원 가는데 그만큼 걸리잖아요. 가다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적인 측면이 허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들 5명을 의사를 갖다가 서산의료원에 유치를 해놨는데 이거 이미 가지고 안 배치했잖아요. 돼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에 심장센터, 뇌센터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서태안 우리 시민들과 군민들 또 당진 시민들이 비교적 의료에 균등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의료 취약 지역이에요. 아,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존 공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로 다 했고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다 얘기가 돼서 아,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음. 했는데 충남도지사가 이걸 안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난 그 지금도 궁금해요.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산병원이 되면 서울대학교 서산병원이 되면 공공의료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왜 충남도가 이걸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전쟁이 된 모양이죠. 그렇게 그런 생각. 차원으로 봐야 되나요? 어찌됐든 그것까지야 내가 너무 또 도지사를 공격하면 또 좀 그 모양새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민들 곳곳에 편안한 이 삶이 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서는 1번이 병원이에요. 뇌와 심장이에요. 다른 데는 아파도 2, 3일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서산의료원을 빨리 서울대학교 병원화 시키는 게 맞지요. 아.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공약에 들어갔나요? 전국에는 10개의 국립대학병원이 있어요. 이런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이러한 공공의료기관, 도립병원 같은 경우를 위탁을 해서 대학교 병원에 그 지역 병원으로 만들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서산병원으로 만들자. 이런 공약을 좀 이번에 다 넣었지요. 그게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 서당진 태안 남부 지역까지 다 해당되는 그런 전국에 다 곳이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우리 서산병원 때문에 전국화를 시켰죠. 그래서 아. 공약을 제가 기한하고 만들어서 이번에 좀 넣어놨지. 예. 좋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태안고속도로. 태안 고속도로. 태안고속도로는 제가 예산을 2억 5천을 태워놨습니다. 예. 근데 저기 1조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아주 넓은 범위 속에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예. 제가 보면 대선 후보들이 제가 공약집을 다 봤거든요. 근데 좀 취약한 부분이 제가 이제 교육회나 교육과목 활동을 하면서 보면 교육에 관한 뭐라고 할까요?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약간 취약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교육 공약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교육은 미래의 인재들을 산업계에 아니면 국가나 공익적 측면에서 길러내는 게 지금 교육의 큰 흐름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교육을 해서 모든 게 다 좋다고 하지만 각각의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인성교육도 있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습득 기능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취업과 연결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 산업 사회에 이러한 인성 기본 지식을 다 습득한 이후에 이 인재가 미래의 국가 산업 사회에 필요한 그 인력을 공급하는 그 시스템으로 교육 기능이 다 바꿔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체계들을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렇다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게 취업에도 연결되고 온 국민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지금 유초중고는 국가 책임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학에 관해서는 등록금 부분이 아직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오다 그것도 쏙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이번쯤에는 대권 후보들이 전액 지원하겠다. 청년 문제 해결할 겸 이럴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의힘 내지는 당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어 있고 가 있는지 찬성은 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대표님이 교육 전문가니까 또 예. 교육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질문하시니 이거 아주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물론 5, 60%는 달성이 돼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을 국가화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가나 공공이 책임지자. 치자는 거지. 예, 예. 그렇게 하자는 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그 재단 이런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하는데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기본적 예.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립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국가의 영역이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으로 묶어서 하기보다는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정책적 예. 수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지금 사립대학교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사학에 담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지원을 해주는 게 간접 지원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때로는 등록금 같은 경우도 그 포함해서 얼마든지 좀 조정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죠. 예. 저는 이제 사학 지원하는 그거보다 개별 국민들, 개별 청년들, 이 부모들 이 등록금을 지원하자. 그게 이제 학교 운영비 지원보다는 내년 계획 운영비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여하튼 관심이 많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질문이 되겠는데요. 성일종 의원님이 보시기에 왜 이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 주장 한번 펼쳐주시죠. 윤석열 후보를 누가 불러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민이 불러냈다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는 걸까요? 윤석열 후보는요 처음에 정치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대통령 준비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걸 했느냐? 우리 사회는 국가적인 이 기본 펀더멘털이 있기도 하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질서적인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정이나 상식 같은 거예요. 공정과 상식.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눈에 보이나요?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또 잘하는 사람 박수 치고 패자한테 일어날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로 또 응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다 무너졌잖아요. 예를 든다면 공정하냐. 대학 입시하는데 조국의 딸이 여러 가지 편법을 했어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은 교육자예요. 공무원이에요. 서울대학교 공무원이에요. 교수. 국립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법 전문가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교육자이자 법 전문가이자 교수인, 교육자인 이분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교수예요. 저 조민의 어머니. 그러면 이러한 정말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입시를 하는데 상장을 위조를 했다? 대학 총장 거를 위조를 했다? 예. 국민이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활용됐다 이거죠. 엄마 찬스가 아닙니다. 그거. 예, 아빠 찬스다. 아이 범죄 예. 행위라니까요. 아, 범죄의 찬스 그럼 이상이다. 그 엄마 말씀이죠. 아빠가 직장에 있어서 전화 한 통 해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사를 하니까 이 정권의 핵심이 조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낸 거예요. 원래 자, 그런 의원님. 박해를 다 했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국민이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엊그제 당진 서산 이쪽 보령 쪽으로 지나가는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열기가 대단하던데요. 그 열기의 동력이 지금 국민이 불러낸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동력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동력이요? 예. 국가가 망가지고 있죠. 아,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외교 봐보세요. 저 중국에 가서 혼밥 먹질 않나 우리가 같이 간 언론 수행단들이 맞아가지고 얼굴 뼈가 함몰되질 않나
평화 얘기를 했지만 평화가 진정 왔나요? 북한한테 무슨 평화를 얻었지요? 미사일 고도화시키고 핵을 고도화시키는 시간만 줬단 말이죠. 다 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이게 나라가. 외교, 국방, 경제 생각을 해봐보세요. 소득 주고 성장한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52시간만 근무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다 줄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정권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는 정권 교체 비율이 55에서 60%가 나오잖아요. 예. 그에 대한 나라 걱정 때문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열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어떤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갤럽 등 여론조사 본 거 보니 발표한 거 보면 0.7%라는 초박빙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죠? 깔딱고개를 넘는 거지.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 예. 그리고 단일화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일화가 원인이다. 또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늘 정신 차려야 하는 이런 또 메시지가 있어요. 예.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된다고 하면 또 수직 상승을 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보일 때 쳐졌잖아요. 그렇지? 네, 쭉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패배감이 굉장히 전국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1월 6일 날 또 저녁에 화합을 하면서 봉합을 했잖아요. 바로 수직 상승을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10% 이상까지 벌렸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이제 시간이 가면 또 국민들께서 마음을 정하시죠. 그래서 대충적으로 트렌드는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초박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누가 일할 거냐라고는 깊은 고민하는 국민들한테는 마지막에는 윤석열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행간을 보니까 단일화 관련 어떤 역할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행간을 볼 때 아직도 단일화는 충분히 살아있다. 불씨가. 그 얘기입니까? 기자 질문은 하듯 하시네. 예.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고 봐야지. 아,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충남의 15개 시군 시장 후보들 만나서 쭉 대담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다들 통합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중앙당의 당뇨들 중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식상할 정도로 어떤 안철수를 폄훼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그게 정치입니다. 아, 그게 정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념이나 생각 다 틀리잖아요. 철학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도 있고 예. 다 같으면 그게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합의를 이뤄내고 또 그 합의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승리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좋습니다. 단일화의 어떤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갖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정치적인 어떤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분위기는 거기는 국민들이 볼 때 끝났다. 엊그제 발표인가요? 김종 먼저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는 끝났다. 윤석열이 실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에요.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이 28일까지 인수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지만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정치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표 전날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어제 대전 MBC인가 민주당 그 총수가 출연해서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라고 봐야죠. 이재명발 단일화가 상당히 국민들이 듣기에 야 저거 저 정도면 의미 있겠다. 안철수가 관심을 보이겠다. 아니면 심상정이 관심을 보이겠다. 대통합론이라든지 선거구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어. 야 저쪽으로 가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예. 거기 가서 무슨 단일화를 하겠어요. 응?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안철수 그거는. 후보가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권 예. 교체 때문에 서울시장 나왔고 대선 나왔잖아요. 그 자기 대의명분이 퇴색이 돼요.
요즘에 이재명 후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김문기 씨 대장동 사업의 실무 총책임자의 팀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 해외여행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저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씨가 이제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예.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골프 쳤냐고 사진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골프 안 쳤대요. 그럼 여기 쓰고 있는 여기 저 볼마크 같은 거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액세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김문기 씨 아들이 울면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버지 당신하고 함께 여행 가가지고 골프 쳤잖니. 그래서 김문기 씨가 초등학교 딸한테 시장님하고 골프 친 걸 자랑하는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거짓말로 다 나갔잖아요. 자, 의원님. 정치인한테 흠이 있는 것도 누구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한테만 흠이 있는 게 아니라 듣기 거북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을 넘어서 뭐 확신까지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죠? 증거를 내놨나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에요. 12년 전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다 검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됐던 거고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됐고 또 검찰에서도 전에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됐는데 예. 20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또 19년도에 추미애 장관이 와가지고 서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 아닙니까? 예. 갖다 놓고 또 김태호인가 하는 검사를 갖다가 법무부 과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갖다 놓고 또 수사를 했어요. 1년 반을 뒤졌는데 기소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8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8년 동안 작전 이루어지는 거 보셨어요? 작전은 3개월이나 길어봐야 6개월 동안 쫙 올리고 팔아먹고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예. 주식을 갖고 있는 기간이 8년이에요.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겠어요? 지금 그 기간, 일정 기간 동안만 좀 빼가지고 이득을 본 걸 갖다 놓으면서 주가 조작했다 그러는데 이미 윤석열을 죽이려고 여러 번 내사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있었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자, 제가 이쪽 충남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인사들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성일종 의원 정도면 소위 지금까지 지도자들 행태에서 야 그래도 상당히 뭐랄까 개방적이고 끌어안을 줄 알고 이런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제가 나와서 칭찬하는 거 아니죠? 예. 뭐 지난번에 광주도 방문하고 이런 걸 보고서 의미 있는 정치인이다. 새로운 어떤 중진론, 이 시대의 어떤 정치인상 이런 걸 보여준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 긴박한 시기에 성일종 의원 정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단일화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쓴소리도 하고 다들 지금 중진들이 대통령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당 대표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구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단한 질문을 어렵게 하시는데요. 언론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걸 예.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역할을. 일을 하는 사람은 외부로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예. 또 정말로 쓴소리 해야 될 타이밍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물밑에서 협상하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단일화에 참고로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상대 쪽하고도 깊은 얘기가 좀 오고 가야 되고 또 서로들 여러 가지 조건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의원님 보다시피 돌발 질문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돌발 질문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또 바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 지금 단일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전에 TV에 출연해서 단일화 관련 말씀이 있었던 것도 본다면 오늘 혹시 이쪽 고향에서 오늘 출연한 김에 단일화 관련 톱 뉴스를 한번 발표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지난번 열기가 충남에서도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접전이라는 보도도 있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 보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이 시간에 우리 중진 의원으로서 이 대선에 어떻게 기여할지 또 어떤 각오인지 그리고 겸해서 서태한 당진 시민이나 도민께 인사 말씀으로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예,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방향성, 철학이 그 나라의 국격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뽑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에 현안이 있었을 때 미국의 정상이든 아니면 중국의 정상이든 그 누구든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통화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신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잘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 국회의원님 대선 승리 꼭 하시고 지선까지 그 엿에 몰아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다시 대담 인터뷰 응해주신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명노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했던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함께하는 대담 인터뷰 영상은요, 충남미디어센터 혹은 서태한 방송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이 가능하신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대담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